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요 뉴스를 스케치해드리는 HTC 뉴스캐치의 탑프로입니다. 5월 29일 목요일, 오늘도 거품없이 정직하게 오늘의 미국 뉴스를 스케치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트럼프의 세금 법안은 부자 증세는 빠지고 팁 소득 면세가 포함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부채가 2055년 GDP의 150%를 넘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맨하튼 혼잡 통행료 제도를 일단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의 대규모 지출 법안이 상원에서 공화당 내부 갈등으로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여성과 소수자 기업을 지원하던 분리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폐지를 추진 중입니다. 머스크가 트럼프 법안에 실망을 표하자 하원 의장이 수습에 나섰지만 트럼프는 입법 강행 의지를 밝혔습니다. 미국 증시는 주요 경제 변수를 앞두고 하락 마감했고 원달러 환율은 안전자산 선호로 상승했습니다. 애플이 아이패드에도 셀프 수리 프로그램을 확대 적용하며 사용자에게 직접 수리 기회를 제공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시설 공습을 검토 중인 네타냐후 총리에게 외교적 해결을 우선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단백질 바는 건강식처럼 보이지만 일부 제품은 설탕과 인공 첨가물로 가득해 고급 사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오늘도 뉴스캐치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세제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부자 증세를 배제하고 2017년 감세안을 연장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팁 소득 면제 조항도 포함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유미정 기자입니다. 네. 최근 하원 공화당이 통과시킨 세제 법안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 시절 단행된 2017년 감세 조치를 그대로 연장하는 방식입니다. 전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세율이 인하되지만 상위 5%의 고소득층에게 가장 큰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이와 함께 새롭게 포함된 항목이 바로 팁 소득 비과세 조항인데요. 2025년 기준 연소득 16만 달러 이하의 근로자는 최대 2만 5천 달러까지 팁 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독립계약자와 라이더, 배달기사 등도 일부 포함되며 법안은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일각에선 팁 면세가 저소득 근로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면서요. 맞습니다. 팁 면세 조항은 자영업자나 레스토랑 종사자 등 약 400만 명에게 직접적 감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특히 관광산업이 활발한 네바다주의 제키 로즌 상원 의원은 즉각적인 재정적 안정을 줄 수 있다며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학자들과 노동법 전문가들은 이 조항이 오히려 고용주들이 기본 시급을 줄이고 팁에 더 의존하게 만들 수 있다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연방법상 팁 근로자는 시간당 2,013달러의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으며 팁으로 기본 시급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고용주가 차액을 보전하게 돼 있습니다. 결국 팁이 과세 대상이 아니게 되면 더 많은 업종에서 인건비 절감을 명분으로 팁 전가를 시도할 수도 있다는 우려군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호텔 청소직이나 안내원 등 일부 팁 불분명 직군에 대해서도 고용주가 팁 기준 적용을 주장할 수 있어 제도 악용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노동단체들은 팁 면세는 근본적인 저임금 구조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리기만 하는 방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팁을 많이 받지 못하는 주방직 등 비팁직 근로자나 이미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극저소득자에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세금 전략은 결국 어떤 정치적 파장을 불러올까요? 이번 법안은 평균 소득자에게도 연간 약 1,700달러의 감세 혜택을 주지만 상위 1%는 평균 7만 달러, 일부 초고소득층은 27만 달러 이상 혜택을 보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부자 중심의 세제라고 비판하며 복지 삭감 문제를 집중 부각하고 있고, 공화당은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효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세제안은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양당 간 치열한 정치 공방의 중심축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HTC 뉴스캐치 유미정이었습니다.
미국의 국가 부채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의회 예산처는 지금 속도대로라면 2055년에는 GDP의 150%를 넘길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김윤범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미국의 국가 부채는 이미 36조 2천억 달러를 돌파했는데요. 의회 예산처는 지금과 같은 지출과 세입 구조가 유지된다면 2055년엔 부채가 연간 경제 생산의 1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는 2차 세계대전 직후였던 1946년의 최고치 106%를 훌쩍 넘는 수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추진 중인 법안도 이런 부채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하원을 통과 중인 이른바 One Big Beautiful Bill이라는 대규모 감세 이민 패키지 법안은 향후 10년간 국가 부채를 2조 4천억 달러나 추가로 증가시킬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의회 예산처가 이번 전망에 이 법안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상황은 훨씬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시장은 이런 전망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국채 시장은 이미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10년물과 30년물 미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 미국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퍼지고 있습니다. 일부 투자 전략가는 정부의 감세 법안과 재정 경매 부진이 투자 심리를 자극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부채 문제가 미국 경제의 뇌관으로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HTC 뉴스캐치 김윤범이었습니다. 뉴욕시가 맨하튼 혼잡 지역에 진입하는 차량에 최대 9달러의 통행료를 부과하는 혼잡 통행료 프로그램을 당분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 측의 예산 압박 시도를 제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 제도는 교통량을 줄이고 노후된 대중교통을 개선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지난 1월부터 시행되어 통행량 감소와 대중교통 이용 증가라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공화당은 추가 세금 부담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호쿨 뉴욕 주지사는 불법적 폐지 시도는 통하지 않았다면서 연방정부와의 싸움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정책을 담은 대규모 지출 법안이 상원에서 암초를 만났습니다. 공화당 상원의원 마이클 리는 현재 수준의 지출 삭감으로는 통과가 어렵다면서 2019년 수준까지 대폭 줄일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연간 2.2조 달러 적자가 계속될 거라며 예산 균형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공화당 의원은 삭감이 지나치다며 우려를 표했고 민주당은 전원 반대 중이라 공화당이 단 3표 이상 이탈해도 법안은 무산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여성 소수자 기업을 지원해온 미 연방정부 최대 규모의 분리기업 지원 프로그램 DBE를 폐지하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인디애나주의 백인 기업들이 제기한 위헌 소송에서 법무부는 이 프로그램이 헌법의 평등보호 조항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합의안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만약 판사가 이를 승인하면 향후 정부 계약에서 인종이나 성별을 기준으로 우대할 수 없게 되어 약 4만 9천 개의 여성 소수자 기업이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년 약 370억 달러 규모로 집행되어 왔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하원이 통과시킨 트럼프표 입법안에 대해 적자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늘린다며 공개 비판하자 하원 의장 마이크 존슨이 긴급 진화에 나섰습니다. 머스크는 CBS 인터뷰에서 이번 법안이 연방정부 축소를 목표로 한 도지팀의 노력을 저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에 조속한 상원 통과를 촉구하며 워싱턴 DC 연방검사 임명식에도 참석하는 등 강행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연방준비제도의 회의록 공개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하락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0.6% 하락한 5,888.55,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0.6% 내린 42,098.70, 나스닥 종합지수는 0.5% 떨어진 19,100.94로 장을 마쳤습니다.
투자자들은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신호를 주시하며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따른 기술주 변동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7원이 오른 1376.5원에 마감하며 1370원대로 복귀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금리 정책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이 됩니다. 애플이 아이폰과 맥에 이어 아이패드에도 셀프 수리 프로그램을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용자는 정품 부품과 수리 설명서를 활용해 직접 디스플레이, 배터리, 카메라 등을 교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 포함된 모델은 M2 칩 이상의 아이패드 에어, M4 탑재 프로 모델, A17, A16 기반 미니와 기본형 제품입니다. 애플은 제품 수명을 늘리고 개인정보 보호를 지키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현재 65개의 기기를 지원하고 34개국에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이란 핵시설 공습 가능성을 언급한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에게 직접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트럼프는 백악관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경고가 아니라 조언이라면서 현재 이란과의 핵 합의 협상이 긍정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섣부른 군사 행동이 외교적 해법을 망칠 수 있다면서 지금은 아주 강력한 합의문과 철저한 검증 체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란과의 협상은 한 통의 전화로 상황이 바뀔 수 있을 정도로 가까워졌다고도 말했습니다. 단백질바는 바쁜 일상 속 간편한 건강식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일부 제품은 설탕, 인공감미료, 방부제로 가득한 고급 사탕바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양사들은 가공된 첨가물보다 견과류, 귀리, 계란 흰자 등 재료가 단순한 제품을 고르라고 조언하며 인공감미료가 적고 단백질 10g 이상, 식이섬유 3에서 5g 포함된 제품이 이상적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가장 좋은 단백질 공급원은 단백질바가 아닌 진짜 음식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네요. 직업에서 행복을 찾아라. 아니면 행복이 무엇인지 절대 모를 것이다 라고요. 네, 오늘 일터에서 여러분의 행복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뉴스캐치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진행의 탑프로였습니다.